이민수의 경제 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네. 작년에도 얘기 많이 했고 네. 올해도 많이 얘기하는 기업인데 조금 반등을 해야 되는 워낙 많이 빠져서 그죠 고점에서 그렇죠. 기간 조정도 좀 거쳤거든요. 네, 반등을 맞습니다. 해야 될 타이밍인데 테슬라 실적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와그장창 무너지다가 물론 또 반등이 왔습니다만 또 좀 약하고 그죠. 네. 언제쯤 2차 전지가 좀 좋아질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러고 나서 전제조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임박, 뭐 한국전에 임박,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 같은 게 반등, 그 공급이 부족하든 무슨 일이 하든 리튬 가격 반등,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최소한 확실해지면 반등할 것 같아요. 둘 다 확실치 않다? 그럼 반등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둘 다 확실치 않은 거죠. 네. 그럼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폭락했으니까.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수급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공매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금리 인하하고 리튬 가격 반등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반등이 일어날 때 시어커버가 나오는 꽤 세게 올 수 있거든요. 좀 더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수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성장은 하나,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미국 업체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리고 빨리 사야 되나? 뭐 조금 천천히 보고 사고 보고 만들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이렇게 볼게요. 네. 제가 옛날에 우리 박사님 많이 하는데 경제학자 아는데 에버렛 로저스 교수라고 있어요. 네. 1950년인가 60년 되기 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그게 diffusion of technology예요. 기술의 확산.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와우 하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요. 뭐 아무 관계 없어. 가격은 아무 다 필요 없어. 얼리어답터 이전에. 전에 맞아. 얼리어답터 이전에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게 두세 명인데 2.5% 룰이라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이노베이터라고. 맞아요. 이노베이터. 혁신가. 하이 뭐 돈 있고 뭐 할 일 없으면 나도 혁신하겠다. 어쨌든 전 세계 한 200명에서 2.5%가 있어요. 그거 지났죠. 우리 지났죠. 네. 네. 그 다음에 얼리어답터가 나오는데 그게 13.5%로 대충 과거 60년대 해놓은 게 있어요. 10%가 13.5%. 그거 이 13.5%가 완전히 해결되면 얼리어답터를 지나갔거든요. 이 얼리어답터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무조건 달려드는 건 아닌데 불편함을 알아. 가격이 좀 비싸고 충전소도 없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리어답터예요. 근데 지금은 이노베이터 지나갔고 그다음에 34%가 뭐였죠? 이게 early majority. early majority. 네. 지금 early adopter 끝 무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뭐에서도 불구하고 뭘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끝 무렵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끌어당겨야 돼요. 그럼 뭐뭐에서 불구하고 불편함에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없애주는 가시적인 게 없으면은 잘 안 뛰어넘어요. 그게 캐즘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가져올게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뭐 길어봤자 서울에 해봤자 30km, 50km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전 한번 해놓으면 그냥 가요. 그렇죠. 뭐 출퇴근을 3번 하는 게 아니면은 뭐 N잡로라고 4군데 다니지 않으면 하루에 100km, 200km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시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미국은 좀 다른 영역이 있어요. 볼까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는데 운전자 중에서 실제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 기름에 민감한 사람 누가 있냐면 운전자의 10%가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 자동차 기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10%가 평균적으로 연 4만 마일, 6만 5천 킬로를 띱니다. 얼마나 뛰세요 1년에? 우리 2만 킬로 뛰나? 그래도 우리 한 2만 기준 잡죠. 저는 뭐 차 안 갖고 다니니까 만 팩이 안 돼요. 근데 평균 우리가 한 2만 잡거든요. 와, 그렇죠. 6만 5천이 엄청 뛰는 거예요. 이건 상위. 그러니까 상위라더라도. anyway. 근데 이 상위가 네. 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방 서울 아니고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M잡로 뛰고 트랙터 가지고 여기저기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름값에 예민해요.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다음 세대라고. 다음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돼 미국이. 근데 이 사람 설문조사 했어요.
얼려갔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몸에서 불구하고 안 되고 불편해서 아직은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이구동성으로 아직 가격이 높아요. 이거 저기 뭐 세금도 낮아진다잖아요. 그리고 충전이 너무 불편해요. 이 땅덩이 넓은데 가다가 뻥 날 것 같아갖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과 다른 거예요. 그런 마켓이 미국이에요. 거기서 이제 10%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뻐덕뻐덕한 건데 더 중요한 거죠. 아까 높은 가격. 얘네들은 진짜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금리가 되게 높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 끌어당겨야 된다고. 네. 아니하게 기름값이 만약 85불, 100불 되면은 좀 더 이거 계산하겠지. 하지만 기름값도 지금 유지가 되어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볕들나리 항상 근본적으로 추세 반전은 미국이 중요한데 유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기름값이 싸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기름값이 약간 비싸지면서 얼리 어답터를 넘어서는 못못에도 불구하고라는 그게 아니고 못못이 불편해서 못한다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데 충전은 바로 안 되니까 가격이라도 낮춰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투입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하고 금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많더라고요. 많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자기 돈 100%로 사는 사람이 많지 많지 않으니까 그죠? 네. 7% 내가지고 쉽지 않죠. 3.5% 돼야지 확 내려가지. 네. 아니면 보조금을 확실히 주든지. 예. 아니면 충전이 돼가지고 너무 편리하든지. 다 막혔잖아요. 그런 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끝자락에 왔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로스가 작년에 50%다 올해 40%. 그러니까 테슬라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 올해 얼마 팔지에 대해서 인도는 이게 많이 그로스가 낮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많이 그로스가 낮았는데 17.5%인지 15%인지 25%인지 얘기를 못 해주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의 반등 말고 그죠? 네네. 좀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리튬 가격 이런 네, 게 그런 거. 회복돼야 우리 되는,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회복돼야 중요하죠.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주도주 이야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중심이었고 올해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은 역시 반도체예요? 되게 애매하게 됐어요. 네. 제가 한번 가져오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연초에 제가 한 2,450을 안 깰 걸로 봤었고 2,700, 800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적이 좀 현실의 한계를 반영이 돼서 2,400까지 언제든지 갈 수는 있다. 근데 그건 안 깨진다. 이런 얘기고 2,550 정도가 오늘 2,500 초반인데 그 정도가 단기 1, 2월 달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분기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금리가 5월 달 제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FOMC 5월 달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자면 분명히 좀 업사이드 있어요. 그래서 2,700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수 이게 빨리 오는 거냐 세 가지인데요. 뭐 실적이 조금 좋고 그 말할 것도 없으니까 환율 대한민국이 ABK가 아니려면은 Anywhere but Korea로 분리되지 않으려면은 ABC처럼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아요. 1330에 딱 갇혀가지고 좀 짜증납니다. 일본이 세지든 위안화가 세지든 해서 한국도 좀 세져가지고 좀 들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안 좋겠죠. 예, 그렇죠. 그게 있고 유가도 PC를 미국의 그 근원 PC를 낮추는 트렌드를 바꾸진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에 디펜드 많기 때문에 80불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하고 실적 발표가 초반에 삼성전자가 약간의 쇼크였는데 이 지나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올라와서 2분기는 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믹스 전략이 필요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 소부장제 아까 포함해서 사실은 맥스는 한 40 봤는데 지금은 한 20 좀 좋게 해서 30밖에 못 뽑을 것 같고 자동차 아까 환율이 갑자기 1300 이하로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자동차가 세이프할 것 같아요. 자동차 주주환원 정책 중국이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은 약간의 그 화학 주식도 약간 트레이딩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합해서 30% 40%에서 50% 그다음에 제약 쪽 금리가 인하면 결국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고 화장품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화장품이 좀 먼저 갔어요. 그래서 화장품만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약 대형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상금 30%인데 이 30%는 이거를 3월 초까지 못 쓰면은 올해 장은 별로 없다. 3월 이전에 현금의 30% 상당히 투입할 정도의 여건이 돼야지 올해 장이 제가 말한 2,700 이상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700원 진짜 거기까지가 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들어가 있죠. 네. 첫
헤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비중이 그죠? 생각보다는 지금 좀 줄은 거겠지만 어쨌든 제일 네. 1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밖에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관련주 그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것 들어가 있고요.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반도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한 두 번의 충격 이후에서 흔들렸던 자리를 지켜주느라가 중요하다. 지켜주면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8만 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네. 이 문제는 9만 원으로 가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든지 15만 원 갈 수 있어요. 근데 16만 17만 원 가는 거. 이거가 2분기의 관건이에요. 금리 인하하고 마주치고 아까 HB에 마주치면은 가는 거고 네. 아니면 애매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관심 섹터별로 관심 기업들을 네. 단 가로 열고 이 의견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의견이 아니며 김장렬 본부장의 개인 의견이다. 는 리스트업을 해드린 거죠. 이런 걸 와치해 보시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편호도는 말씀을 와치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와치리스트. 가나다 소부장제, 이오 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한솔 케미칼은 이거는 소재주죠. HPSP.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감산을 되돌리는 게 빠르지 않다 그러면은 한솔 케미칼보다는 한미, 이오, HPS가 더 먼저 뜨겠죠. 주주환원, 기아 현대차. 좀 더 환율이 1,300 이하로 확 내려가지 않으면 이 실현을 빨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바텀아웃 된다면 얼마나 치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유니드 이런 주식이죠. 트레이딩 성격이 현재는 많습니다. 화장품은 많이 알아요. 이제 많이 알아요. 제가 2주 전에 왔어도 CNC 인터, 아이패밀리, 코스메카 다 좋아하는데 더 많은 한 5개 있는데 이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더라도 비중은 많이 안다는 거 시장에서 좀 반영했다. 그렇죠. 한 80% 이상 반영했어요. 네네네.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안정을 택하는 주식시장이 연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밀리거나 늦게 갔는데 이제는 안정적이고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레고캠바이오, HK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중요한 건 애널리스트 리포트 쓴 거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 여기는 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다 있어요. 목표 주가가 다 있어요. 기준이 됩니다. 목표 주가 곱하기 0.9 안 됐으면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관심 종목군까지 말씀해 주셨고 끝나기 전에 바이오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여담으로 그 OCI 홀딩스의 그러니까 뭐 홀딩스 빼고 OCI가 한미랑 손잡은 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뭐 노이즈가 있어요, 그죠? 물론 노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오리온이 레고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오리온은 주가 더 빠졌어, 그죠? 맞아요. 한미 그러니까 OCI나 오리온이나 확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하고 OCI는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가 주력도 아닌데 바이오 한다고 빠지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졌죠. 그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첫 번째 이슈는 이번에 유상증에 들어가잖아요. 4,000억인가. 근데 그걸로 당연히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부가. 그런데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전에도 그때 부강약품인가 맞아요. 부강약품도 그래서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조금 달랐던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기존에 현금 다 1,000억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곧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거 기술 이전 그런 것들이 24년 말 25년 있기 때문에 4,000억, 5,000억 그 유상증자 들어온 걸 합하면 거의 9,000억 1조 가까이 현금이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2년 정도. 그래서 이게 뭐 3, 4년 내로 엄청난 돈을 또 뚫어 박아야 될 정도로 뭐 이게 레고캠 바이오가 반도체 무슨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한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아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럼 그게 시너지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냥 뭐 지분법으로 들어오고 만약 그럼 뭐 하랬지? 이렇게 하는 다른 관점에서의 오리온에 대한 약간 의구심 매니지먼트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은 뭐 레고캠 바이오가 더 먼저 와닿을 수 있겠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도 보면 물론 OCI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죠? OCI도 돈을 OCI의 사업 자체가 그죠. 그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업 다각화하는 거는 좋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경영을 시키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느냐. 이건 복잡합니다. 네. 한미가 서로 주식을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한 거잖아요. 네,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나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예.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앙숙자잖아요. 한미 약품이나 한미만 보면 사실 괜찮잖아요. 한미 약품만 보면 돈이 없었던 거 보고 승계 구조의 해결이 안 됐을 뿐이지 한미 자체만 보면은 좋은 회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맞물려서 사실은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경영권 뭐 싸움 때문에 주가 오르고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렇죠? 예, 네, 말고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돼서 갈 거냐에 대해서 좀 지금은 유보적 입장이다. 지금 유보적이죠. 네. 주가도 그래서 등락하고 이것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한미 약품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OCI보다는. 나중에 장래적으로 이걸 잘하면은 OCI도 그렇죠.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는 한미 약품. 하지만 거기 내에도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 보니까 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이디어란 얘기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한미약품 같은 기업에 사실은 자금력이 붙고 물론 거기는 네. 이제 임성기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냥 가는 거죠. 고 임성기 회장의 추진력과 이런 걸로 해서 회사가 맞아요. 손을 컸을 텐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거기에 이렇게 사실은 서로 협업해서 돈줄을 대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있죠. 한미약품 기업이 이렇게 쫙 큰다면 좋긴 할 텐데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바라죠. 그 바라는 거죠. 이렇게 투자했던 분들이나 업계 관계자는 바라는데 네. 그 뭐 잘 모르겠다는 게 대충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치 않다. 네, 간단치 않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를 하고 마침 바이오가 또 이제 관심 있게 올라와서 네. 요건 약간 중장기적인 네, 과제와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네. 김장렬 부무장님 오늘 여러 도움 말씀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